그러면 공이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 11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일 번 1번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요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요런 정의역이 있네요. 자, 1, 2, 3, 4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공역이 있어요. 3, 4, 5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 포인트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일명 무슨 함수? 위로의 함수가 되게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위로의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이 원소들이 이 위로 전부 도착한 함수를 위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봤더니 이 3개의 원소에 모두 다 도착하기 위해선 얘 현재 4개지. 얘가 몇 덩어리로 나누어져야 돼? 3덩어리로 나누어져서 요 하나씩 덩어리가 이쪽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3덩어리로 나눈다는 건 1하고 2가 한 덩어리가 돼서 묶이고 각자 묶일 수도 있고 1, 3이 묶일 수도 있고 1, 4가 묶일 수도 있고 2, 3이 묶일 수도 있고 2, 4가 묶일 수도 있고 3, 4가 묶일 수도 있지. 맞나? 예. 즉 우리는 요 A에 있는 덩어리를 요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여기에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런데 이 3덩어리로 나눈다라는 개념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각자 알아서 존재할 테니까. 그래, 결국 얘는 4, 10, 2가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시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경우에 이제 요 녀석을요 여기에 갖다 붙여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1번이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하나 갔어 얘가. 그러면 이 2번째 덩어리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또 다른 녀석 하나. 그리고 3번째 녀석이 갈 수 있는 경우는 1개. 결국 뭐가 되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우리는 이런 걸 3팩토리얼이라고 쓰자. 즉 3, 4, 5와 짝짓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났네? 됐으니까 그러면 위로의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4, 3, 2, 1. 자, 3팩토리얼은 몇이에요? 6. 그래서 계산했더니 몇 나온다? 36이 나온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뭐야? 얘를 위로의 함수로 만들기 위해선 얘가 3덩어리니까 요 4개의 원소를 3덩어리로 우선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짝짓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문제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12페이지 문제 풀어보십시오.
아니에요. 답 몇 나오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244. 아니에요. 같이 한번 풀어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요. 정의역도 1, 2, 3, 4, 5 그리고 공역도 1, 2, 3, 4, 5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치역의 원소가 3개인 함수래요. 와, 여기에서 나는 딱 3개에만 도착할 거야 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도착될 녀석을 먼저 골라내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도착될 녀석 3개를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작업할 수 있어? 총 몇 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야? 5개 중에서. 그래, 5개 중에서 도착하는 원소 3개만 골라내야겠어. 그랬더니 얘는 5, C, 2와 같죠? 그래서 5, 4, 2, 1 해서 얘 몇 나온다? C. 되겠습니까? 자, 우선 치역이 될 수 있는 이 녀석에서 얘 3개의 원소를 뽑는 경우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역이 3개가 됐으면 우리는 이 1, 2, 3, 4, 5를 그 도착될 수 있는 세 덩어리로 나누어야겠죠. 자, 나누는 경우는 사실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요. 우선 한 덩어리 3개를 모아서 한 덩어리 이런 경우도 있지. 맞나? 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두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골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얘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지 순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 2, 3, 4, 5 5개 중에서 얘만 뽑아내면 나머진 자동으로 되니까 맞아요? 5C,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5C, 3 위에 계산해 놨으니까 컨닝합시다. 몇 가지 경우다? 10가지 경우다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5개 중에 우선 2개를 뽑아요. 그리고 남은 3개 중에 다시 2개를 뽑고 남은 1개 중에 하나를 뽑고 이거 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분할 개념이에요. 똑같이 두 덩어리를 뽑았기 때문에 2팩토리얼분의 1로 반드시 나눠주셔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맨 마지막 개념에서 수학 하 맨 마지막 순열 조합 개념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5, 4, 2, 1 자, 얘는 3C 1과 같으니까 그냥 3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돼서 2, 2, 4 지우면 얘 몇 가지 경우 나오니까 15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10가지 경우가 나왔지. 그리고 여기에 뭔가 새 덩어리가 있을 거야. 그 녀석하고 짝짓기를 해줘야 되겠네. 여기에 나와 있는 새 덩어리와 저 치역 쪽에 있는 새 덩어리를 짝짓기 해야 되죠?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15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이 녀석 몇 개 나옵니까? 60. 자, 얘는 몇 개 나옵니까? 90 나오지. 그래서 전체 경우는 150가지가 됐어. 그치?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구해놓았던 요 녀석 기억나십니까? 얘를 곱해줘야겠죠. 예, 요 녀석이 곱해져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 15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을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선생님은 지금 요 녀석을 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동자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걸 솔루션 1이라고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솔루션 1이다. 자, 여기까지 필기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얘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솔루션 1 지우고, 자, 솔루션 2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세 덩어리, 치역이 될 수 있는 세 덩어리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가 10개야 라는 여기까지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때 정의역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 정의역의 원소는 1번. 자, 정의역의 원소는 두 덩어리,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결국 여기에서 뽑아놓은 이 10개의 경우를요 줄여서 결국에는 ABC라는 3개의 원소를 뽑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가능해요? A만 3개가 나오고 BC가 나오거나 혹은 B만 3개가 나오고 AC가 나오거나 혹은 C가 3개가 나오고 AB가 나오거나 요 경우밖에 없지. 맞아요. 이제 치역하고 매칭을 시키는데 요렇게 매칭을 시키는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녀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5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려고 해. 그런데 동자가 3개가 뽑혀있네. 그러므로 3팩토리얼이라고 써야겠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몇 가지 경우가 있다? 3가지 경우가 있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했더니 5, 4, 20, 20 곱하기 3은 60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 녀석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가 가능해? A, B, B, C도 가능하고 또 A, A, B, C, C도 가능하고 또 A, B, B, C, C도 가능하죠.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경우도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문자가 두 개가 있구나. 그런데 가능한 경우는 전체 3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라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9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전체 60하고 90 합하면 몇 나와요? 150까지 경우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바로 요 10이죠? 요 10을 딱 곱해버려서 1500이 나온다.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더라. 라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률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솔루션이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지워도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도 문제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용고 궁금하네? 용고 수시로 서울대 몇 명 가요? 2명? 문과명, 이과명, 이과 2명.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답은 73. 아니에요. 같이 한번 봐도 될까요? 자, 선생님이 관우가 접근하는 거 보니 잘 접근하는데 이랬는데 뒤에 가서 틀리길래 내가 이제 풀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계속 잘 접근하면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더 주려고 했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요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1, 2, 3, 4, 5, 6, 1, 2, 3, 4, 5, 6 예,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나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봤던 건데 그쵸? 얘는 무엇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개념이다?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이야. 이 녀석의 난이도는 누가 높여주고 있습니까? 요 녀석이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을 해석해야겠죠. 자, 함수값 두 개를 더한 것이 반드시 5가 나와야 된다요. 자, 그러면 함수값 얘는요 정역이기도 하지만 공역이기도 하지. 요 공역에서 함수값 두 개를 도착된 값 두 개를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1, 4, 2, 3.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즉 요 두 가지 경우만 신경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있는데 하나는 F3, 3이 출발해서 6에서 요건 봐야겠구나. 작은 녀석의 함수값이 어떠하다? 커야 한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1하고 4가 있을 때 작은 녀석의 함수값이 커야 되니까 F3이 4가 되고 F4가 1이 돼야 돼요. 또 2, 3 같은 경우도 F3이 더 큰 값을 가져서 3이 되고 F4가 작은 2가 나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따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그림을 그리면 3은 출발해서 4에 도착돼야 되고 그리고 4는 출발해서 1에 도착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상황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이라고 있을 때 3은 출발해서 3에 도착하고 4는 출발해서 2에 도착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녀석으로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을수록 큰 값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3보다 작은 1, 2는 어디에 도착할 수 있어? 중복조합이니까 4, 5, 6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소 4, 5, 6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2개를 뽑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 6을 봤어. 5, 6은 도착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밖에 없어? 1밖에 없어요. 전부 1로 가야 돼. 왜? 4가 1로 갔기 때문에 작아질 수는 없어도 최소한 같아지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그러므로 5, 6은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뭐 이런 거 써줄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딱 요 녀석밖에 없습니다. 자, 3H는 계산하면 뭐다? 4, C, 2와 같다. 그러므로 4, 3,
2, 1 계산해서 몇 나오겠습니까? 6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요것이 1번 그래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2번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래프에서는 자, 작은 숫자일수록 큰 값 가야 되는데 지금요 3이 3까지 갔으니까 여기 보이는 1, 2가 도착될 수 있는 녀석은 어떤 숫자들이다? 3, 4, 5, 6 요 4개의 숫자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 아직 가지 못한 5, 6이 도착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녀석이다? 1, 2까지 가능하지. 같아도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요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데? 우선요 저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1, 2가 3, 4, 5, 6에 도착한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그 후에 빨팽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2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 잘 도착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선생님이 해봤더니 4H는요 5C2 곱하기 2H는요 3C2니까 그냥 1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 4, 2, 1,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몇 되겠습니까? 30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36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흥미롭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네요. 14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십시오. 힌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있네요. 근데 등호가 들어가서 골치가 아프지? 그러면 등호가 최대한 많이 들어간 경우는 함수값이 3개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덜 들어가면 함수값이 2개가 같은 경우도 가능할 테고, 그리고 함수값이 아예 같은 게 없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3개를 분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내신 분은 답은 같이 해 그냥.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데 이 함수의 개수 구하기는요 되게 상급 문제 만들기 쉬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많이 고민해보고 공부해 보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 2, 3, 4, y는 1, 3, 5, 7, 9라는 정의역은 4개고요. 공역은 5개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요 정의역이 4개니까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그 도착된 함수값이 다 다를 수도 있고 2개만 혹은 요렇게만 같을 수도 있고 혹은 얘네가 3개가 모두 다 한 녀석을 향해 도착할 수도 있어 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부등식이 나타내고 있어요. 맞죠? 부등호라는 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서 난이도를 높여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분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아, 등호가 만약에 다 들어갔다면 총 함수값이 몇 개가 같은 경우가 되겠다? 3개가 같은 경우. 그래, 나는 함수값이 3개가 같은 경우 또 풀어볼 거고 함수값이 2개가 같은 경우도 풀어볼 거고 그리고 함수값이 아예 안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예, 함수값이 같은 것이 없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부등식이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데 결국에 나타내면 딱 요 3가지 경우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경우를 풀어볼 겁니다. 우선 함수값이 3개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F1이랑 F2랑 F3이라는 함수값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F3은 얘네들보다 큰 요런 경우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함수값이 2개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어요? F1이랑 F2라는 요 2개가 같은 경우가 있겠지?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있지.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합니까? 예, F1 그리고 F2랑 F3이랑 같은 이런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더 이상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리고 함수값이 같은 것이 없는 경우는 F1, F2, F3, F4 자,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얘를 나타내는 함수값하고 얘를 나타내는 함수값 딱 몇 개만 뽑으면 되겠습니까? 함수값 몇 개만 뽑으면 되겠다? 2개만 뽑아내면 돼요. 총 몇 개의 원소에서? 5개의 원소에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애 2개만 뽑아내면 돼. 뭐라고 풀 겁니까? 5, C, 2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5, 4, 2, 1, C 와, 10가지 경우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이 2개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우선 요 녀석 보겠습니다. 요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이 될 녀석 3개만 뽑아내면 되지. 뭐라고 쓰겠다? 5C3. 근데 5C3이랑 5C랑 같죠? 5C 내가 위에 구해냈는데 얘 몇 개 나오겠습니까? 10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함수값을 몇 개만 뽑아내면 되겠다? 3개만 뽑아내면 되니까 똑같이 5C3, 어머 5C네. 얘는 똑같이 10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요 녀석은 함수값 몇 덩어리를 뽑아내야 돼? 4덩어리. 그러므로 5C4 되겠죠. 즉 5C1 몇 개 되겠습니까? 5개. 그래서 모든 함수,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모두 다 더했더니 몇 개 나온다? 35.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부등식인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므로 그 가능한 경우를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섞여 있죠? 수학 1을 들은 학생과 수학 1을 듣지 않은 학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의 기준